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구니에다가 공 넣는 것들 연습하면서 한 게 보통 한 20m 안쪽 그 가까운 거리들을 연습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윙 사이즈가 어프로치는 이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요 정도 똑딱이 스윙하는 정도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연습의 그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필드 나가서 한 20m 안쪽에 이제 가서는 굳이 이렇게 너무 크게 올려가지고 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바구니에 넣는 정도의 느낌 생각하고 코스에서 플레이하면 생각보다 20m 안쪽은 좀 용이하게 잘 붙여서 인접해서 홀에다가 공을 보낸다든지 내지는 뭐 홀에 넣는다든지. 근데 이제 제가 늘 회원님들한테 트레이닝 할 때 어프로치의 목적을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핀에 잘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늘 틀렸습니다. 어프로치의 목적은 홀컵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저희 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스크린 센서 안에는 이제 어프로치 거리별로 이렇게 레인지에 홀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30m 레인지를 해놓고 넣고 가셔야 돼요. 뭐 이렇게 미션을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한 넣으라고 하면 처음엔 되게 황당해 하시거든요. 뭐 진짜로 이게 프로들이나 넣는 거지 제가 어떻게 넣어요 이랬다가 보면 한 10분 중에 한 뭐 8명 가까이는 넣고 가세요. 못 넣고 가신 분들은 이제 막 밤에 이불킥하고 왜 나만 못 넣지? 뭐 이러면서 다음날 와서 넣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뭐 어쨌든 그 정도 거리를 결국엔 어프로치를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인접해서 잘 이렇게 보내려고만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붙여야지 하는 분들이 자꾸 스윙하다 이렇게 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움찔움찔 한다든지 템포가 바뀌어서 오히려 실제로 더 잘 못 붙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약간 홀컵에 넣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움직이면 조금 더 잘 붙고 실제로 넣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넣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어프로치를 홀컵에 넣겠다 이런 각오로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는 편이고, 오늘은 이 허리 높이까지 올리는 스윙을 배워볼 건데, 백스윙을 이렇게 올려서 손의 높이가 허리 높이까지 오는, 백스윙 할 때 손이 허리까지 오고 치고 나서도 허리까지 오는, 그래서 좌우대칭하게 허리 대 허리로 움직인다 해서 이 허리 높이로 스윙하기 때문에 이거를 벨트 라인 스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허리까지 올라가서 허리 높이에서 이렇게 쳤을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어프로치 웨지의 그 이 페이스가 누워 있는 로프트 각도가 52도로 많이 형성돼 있는데, 52도 기준으로 그냥 벨트 라인 스윙을 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대부분이 30m 정도가 가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연습해서 30m 정도가 가게끔 이제 트레이닝 해드리면 대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게 허리 높이에서 이렇게 툭툭 헤드무게 해가지고 스윙하면 30m가 가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 허리 높이로 분명히 해서 쳤는데 40m가 갔다 그러면 이게 뭔가 내가 힘을 보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프로치의 비거리 자체는 스윙 크기로 조절한다고 이제 정의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힘 조절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스윙 크기를 조절해서 스윙 크기만 가지고 허리 높이에서 쿵 하고 이렇게 치면 원래 30m가 딱 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허리 높이까지 스윙 사이즈는 맞췄는데 쿵 하고 쳤더니 40m 갔다. 그럼 내가 뭔가 힘을 더 세게 주고 쳤다는 거고. 근데 아니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힘을 더 보탰거나 아니면 스윙이 허리 높이보다 더 커졌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프로치가 이 52도 같은 이제 어프로치 웨지 기준으로 내가 30m보다 초과됐을 때는 스윙 크기가 커졌거나 아니면 중간에 내가 세게 치려고 이렇게 풀스윙 할 때처럼 힘을 이렇게 뭐 보태서 친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을 때마다 이제 비거리에 대한 조정이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드 무게만 가지고서 이렇게 툭툭 떨어뜨려서 치시면 보통 30m 정도 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리 높이에서 허리 대 허리로 이렇게 툭 하고 쳐보면 여기에서 쳤을 때 여러분들 여기 7이라고 돼 있거나 아니면 요 망에 한 요 정도 높이, 요 정도 높이로 맞으면 통상적으로 한 30m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하는 어프로치 웨지로 그냥 허리까지 들었다가
이렇게 치시면 딱 제가 지금 말한 저 정도 높이, 예, 저 정도 높이로 날아가는 발사각도 정도가 보통은 또 30도예요. 그래서 PGA 평균이 52도 외지로 이 벨트 라인 스윙을 했을 때 날아가는 보통의 발사각도의 평균이 30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스크린 골프가 안 돼 있어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한 뭐 20m 안쪽 칠 때는 여기 정도 맞출랑 말랑할 정도의 탄도로 날아가면 되고, 오늘 하는 벨트 라인 정도로 할 때는 여기 정도 맞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벨트 라인보다 스윙이 더 커져도 외지로 저 정도 탄도보다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왜냐하면 외지로 뭐 하프스윙까지 해서 이만큼 더 크게 올리고 쳐도 보통은 30도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벨트 라인 이상을 칠 때 외지로 나오는 발사 각도는 대부분 PGA 평균이 30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스윙이 더 커지면 40도가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단지 30도가 거의 맥시멈이고, 그것보다 이제 조금 작은 스윙 할 때만 탄도가 뭐 20도 내지는 뭐 그 이하로 약간 낮아지는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벨트 라인 스윙을 해볼 건데, 벨트 라인 스윙은 백스윙을 우리가 이렇게 올렸을 때 손의 높이가 허리 높이인데, 보통 어떤 때 많이 실수를 하냐면 허리 높이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손이 허리인데 헤드도 허리에다가 같이 이렇게 놓고 치면, 예, 요때 미스샷이 많이 나요. 그래서 보통 그냥 아마추어 분들 사이에서는 허리 높이 정도 하면 30m 가 이런 정도까지는 많이 아는데, 허리 높이를 허리까지 올려서 헤드도 허리 높이로 만들어서 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치게 되면 보통은 이렇게 막 머리 때리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손이 이렇게 허리까지 오더라도 헤드는 이렇게 조금 더 치켜들어 줘야 돼. 그러니까 손만 허리 높이인 거지 헤드는 거의 내 머리 높이 정도까지 살짝 치켜들어서 스윙을 해야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높이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죠? 쿵 하고 낙차가 생기는데, 결국에는 허리 높이에 있을 때 얘가 조금 더 치켜들어 줘야지만 이 헤드 무게로 낙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거를 허리 높이에서 같은 헤드도 같은 높이로 만들어서 치게 되면 이 낙차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당겨 친다든지 하다 보면 뭐 타핑도 나고 뭐 생크도 나갔고 공이 엉뚱한 데로 많이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서 허리보다 손만 허리지 헤드는 더 치켜들어서 이렇게 헤드 무게로 떨어뜨려서 치는 느낌을 만들려고 헤드가 조금 더 높은 높이다. 근데 그럼 이쪽도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이 허리고 헤드가 이쪽이면 치고 나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반대쪽에서도 손이 허리고 헤드는 조금 더 이렇게 치켜들어주는 모양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이제 팔 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꽂혀 있는 분은 어프로치까지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펴갖고 치려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프로치는 너무 이렇게 왼팔을 막 펴갖고 이렇게 밀어주면 헤드가 지금 보시면 열려서 올라가는 거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여기 헤드 여기 힐 쪽에 맞아서 생크 나고 타핑 나고 빗 맞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어프로치는 이제 30m 이상을 칠 때는 약간 왼팔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부려줘요. 그래서 이 벨트 라인 스윙 이상을 할 때는 치키닝을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을 이제 정의를 해드려요. 그래서 치키닝을 허용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팔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부려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퉁 하고 이렇게 칠 거예요. 그럼 왼팔 보시면 몸 안쪽으로 이렇게 빼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뭐 PGA 선수들 시합하는 것들 자세히 보시면 어프로치 하고 나면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딱 하고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좀 더 간지나니까 이렇게 뭐 채를 이렇게 치고 나서 이렇게 내려주는 것까지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아셨죠? 우리는 뭐 어차피 골프는 그래도 멋있게 하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어프로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피니시를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풀스윙하고 어프로치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어프로치는 우리가 막 하체 여러분들 풀스윙한 것처럼 리드해갖고 막 세게 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멀리 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프로치의 경우에는 이 우양우 좌양자 할 때 우리 몸에 움직이는 패턴이 원피스예요. 그러니까 몸통이 그냥 하나로 우양우 좌양자 이렇게 움직이는 개념이 어프로치고요. 풀스윙하고는 뭐가 틀리냐면, 풀스윙은 하체를 먼저 돌려놓고서 상체가 이렇게 풀려서 치니까 상하체를 분리한다 그래서 이 상하체의 세퍼레이션 때문에
투피스로 나눠서 스윙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어프로치는 하체를 뭐 여러분 왼발에 힘주고 막 이렇게 지면 발력 쓸 때처럼 쓰시면 안 돼요. 그냥 어프로치는 원피스로 자연스럽게 왼발 펴주면서 스윙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안에서 풀스윙 할 때 우리가 하체를 막 이렇게 리드하면 헤드 페이스가 자꾸 이렇게 오픈되거든요. 풀스윙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풀스윙 할 때는 헤드를 제가 이렇게 자꾸 감는 동작들 가르쳐 주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감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헤드를 너무 풀스윙처럼 감아버리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멀리 가요. 왜냐하면 탄도가 낮아지고 왼쪽으로 가게끔 컨택이 되면 공이 너무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프로치는 헤드를 너무 이렇게 돌리거나 감으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무리 동작 때 헤드를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딱 옆으로 힙 눌러가지고 숙였을 때 제 척추의 기울기랑 이 클럽 헤드의 리딩 에지 보이죠? 이 리딩 에지가 서로 평행해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놓으면 내 척추각이랑 리딩 엣지하고 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상태로 서서 보면 지금 페이스 여기 앵글이 수직인데, 제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면 제 척추각이랑 여기 수직인 거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예를 들어 숙여서 보면 이렇게 했을 때도 똑같이 같은 각도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어프로치의 피니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드를 너무 돌리거나 감으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프로치는 이 좀 더 몸통에 큰 골격만 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치는 게 가장 똑바로 가요. 예, 그래서 이 손으로 막 이렇게 방향을 컨트롤한다든지 이런 감들이 너무 많으면 일정하게 어프로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프로치는 최대한 몸통만 가지고 우양우 좌양자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헤드 무게 가지고 치는 거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될 첫 번째 연습은 이 벨트 라인 연습을 할 건데, 여기서 몸의 밸런스는 왼발에 한 80% 정도 두시고, 왼발에 한 80% 두고 여기서 헤드가 이 높이까지 올라가서 퉁 하고 이렇게 끝나게끔 해줄 건데, 이걸로 해서 저 높이 정도 하는 게 이제 벨트 라인이고요. 두 번째로 할 거는 이제 하프 스윙이에요. 하프 스윙의 정의를 이제 알려드리면, 하프 스윙은 이제 당연히 벨트 라인 할 때만 돼도 상체는 이제 4분의 3 정도는 당연히 돌아야 돼요. 벨트 라인 스윙 할 때 허리까지 왔을 때 상체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손으로만 올리는 사람들은 내려올 때 몸 돌리면 이렇게 좌우가 비대칭하게 움직이니까 이럴 때는 실수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양우 좌양자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 요만큼 칠 때야 스윙이 작으니까 몸이 많이 안 돈 거지, 허리 높이 정도로만 손이 올라와도 상체가 거의 4분의 3 이상은 회전이 돼야 돼요, 백스윙 할 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치시면 되는데, 하프 스윙은 이제 이거보다 당연히 더 커졌으니까 이 숄더 턴이 거의 뭐 90도에 가깝게 당연히 돌아야 되고요. 그래서 하프 스윙의 정의는 백스윙을 이렇게 올렸을 때 왼팔이 지면하고 평행하고요. 왼팔하고 클럽 샤프트가 직각이어야 되는 위치에 있고, 치고 나서는 오른팔이 지면하고 평행하고 오른팔하고 샤프트가 직각이어야 돼요. 그래서 좌우 대칭하게 알파벳 대문자 L자 모양 만든다 해서 L2L 스윙이라고도 부르는 게 하프 스윙인데, 하프 스윙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L자를 이렇게 수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기존에 팔꿈치 땅복에서 비스듬하게 만드는 각도는 똑같은데 정면에 봤을 때 이렇게 직각으로 누워져 있는 L자 모양을 만든다는 뜻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치고 나서 이렇게 반대 방향에서는 이렇게 해갖고 L자가 아니라 우리 이렇게 스트레칭 할 때처럼 몸에 이렇게 붙여놓은 이런 모양의 L자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프 스윙을 할 때는 이렇게 치고 났을 때 이렇게 끝날 거니까 이 페이스 면이 등쪽 면, 뒷면을 봐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아버리면 엉뚱한 데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쭉 밀어가지고 이 페이스 면이 뒤를 보게끔 하는 게 하프 스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프 스윙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백스윙을 이 올렸던 스윙 크기만 가지고 그대로 원피스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그냥 저 정도 탄도로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이 출발하는 발사각 자체는 그냥 보통 한 30도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
보통 이제 하프 스윙을 하게 되면 일반 성인 남자분들, 초보자들의 기준으로 어프로치 웨지가 보통 한 60m 정도 가요. 그래서 이걸로 꾸준히 60m 정도 치시면 되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이걸로 나는 확실하게 60m 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보다 이제 어프로치 웨지보다 한 클럽 더 누워져 있는 게 샌드 웨지잖아요. 샌드 웨지로 하프 스윙 하시면 50m가 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스윙 사이즈만 정확히 해서 거리 하나만 딱 잡아주면 나머지는 이제 거리를 충분히 그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프 스윙을 할 때는 백스윙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해서 피니시를 해 나갈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프로치는 풀스윙하고 좀 다른 게, 풀스윙은 이렇게 회전하면서 좀 감는 느낌이 많다고 하면 어프로치는 임팩트하고 나서 이렇게 좀 밀어주는 느낌이 많아야 되는 게 어프로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하프스윙 정도로 이렇게 밀어서 크게 올리는 이런 샷들을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이게 피치샷이라고. 그래서 벨트 라인 이상의 이제 거리 조절하는 이 어프로치 샷을 제가 피치샷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치샷의 경우에는 이렇게 치다 보니까 약간 더 높은 탄도로 날아가서 공이 떨어지면 좀 세워지는 그런 형태의 샷들이 피치샷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치샷의 경우는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칠 때는 우리가 헤드를 목표 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이런 하프 스윙의 피니시 포즈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